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파트 필수행동 강령 강좌를 마무리할 거고, 이번 시간에 풀 문제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단원에서 나왔던 문항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 세 문제 가져왔으니까 함께 풀어보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평가원에 나왔던 삼각함수 문제 중에서 4점 기출 문제들은 다 가져온 거거든요. 웬만한 거. 그러니까 요거 기출 문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막 그렇게 어렵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일단 학습을 해두고 여기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엔제나 다른 문제집들도 풀어보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2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두 개의 곱이 0이다 라는 것은 얘가 0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써보면 사인에 2분의 파이 x가 t이거나 또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x가 t다 라는 것이죠. 각 부분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좌표 평면상에 그리기가 굉장히 편하겠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지금 근데 집합 x를 모은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요. 요거 주기 한번 볼까요? 얘 주기 4죠. 얘 주기 4죠. 그러니까 한 주기 안에서만 관찰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한 주기만 그리고 얘도 한 주기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y축 이렇게 되고 x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y좌표가 1이죠. 최대점 1, 최소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라인이 x축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죠. 여기가 뭐다? 4죠. 구멍 뚫어야 됩니다. 가운데가 2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이렇게.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그림일 것이다. 4일 때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 함수예요. 교점의 x좌표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당연히 똑같으니까 여기에 x좌표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절반인 뭐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교점도 2와 3의 절반이니까 2분의 5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얘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그러니까 요 사인과 t, y는 ty의 교점, 그리고 코사인과 y는 ty의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알파 t라고 하고 가장 큰 것을 베타 t라고 하세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까요? y는 t가 예를 들어 요렇게 라인이 잡혀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y는 t 라고 하면 가장 큰 거니까 교점 4개 나오잖아요. 이 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베타 t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인 거예요? 베타 t고 얘가 뭐인 거죠? 알파 t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됐죠? 기억번 보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기억번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랑 베타 t를 더하면 5가 되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일단 0보다 작으니까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근데 크리티컬한 지점이 얘네요. 이 교점. 이 교점일 때 y좌표보다 작은가 큰가가 중요한 것 같고, 잘 보세요. 이 교점의 y좌표보다 클 때, 즉 y는 t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알파 t, 베타 t 이렇게 표시해놨죠. 얘랑 얘를 더했을 때 5가 되냐. 지금 보시면 코사인과 사인 함수 요 2분의 5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요렇게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베타 t와 알파 t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해되죠?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두 개의 합은 2분의 5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요때 y좌표보다 클 때 두 개의 합은 2분의 5의 2배니까 5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교점의 y좌표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아래쪽에 y는 t 하나 그려볼까요? y는 t. 그러면 얘가 베타 t고 얘가 알파 t예요. 이 두 개의 교점도 마찬가지로 2분의 5에 대해서 뭐예요? 대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합은 2분의 5의 2배인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두 개의 합은 5가 된다라는 게 참이 됩니다. 자, 물론 t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당연히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합이 5가 된다. 그러니까 기억번 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보기 한번 가봅시다. 자, 집합인데 t를 모으래요. t를 모으는데 베타 t와 알파 t의 차이가 t가 0일 때의 길이. 그러니까 자, 베타 0이랑 알파 0을 뺀 거는 이거 뭐예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이꼴 어떤 실수값, 상수값이 되도록 하는 그 집합. t를 모은 집합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냐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상황? t가 0일 때의 실근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가 0일 때라는 것은 요렇게 라인이 잡혀 있을 때죠.
그럼 요렇게 라인이 잡혀있다라고 하면 X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3이고 가장 작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0이에요. 맞나요? 여기 구멍 뚫려 있으니까 얘랑의 교점 중에서 가장 큰 거 3, 가장 작은 거 0 맞죠? 그러니까 얘는 몇인 거예요? 3인 거죠. 3. 즉 우리 뭐 구해야 되냐면 베타 t와 알파 t의 차이가 3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t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 볼까요? 살짝. y는 t를 살짝 올려볼게요. 살짝 올려보면 여기가 베타 t고 여기가 알파 t죠. 근데 요 부분의 곡선과 요 부분의 곡선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왜냐면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이 부분의 곡선과 이 부분의 곡선이 완전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봤을 때 이 길이와 여기에서 요렇게 내려봤을 때 요 길이가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3으로부터 떨어진 길이와 0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갔으면 이 길이 값은 여전히 몇이에요? 3이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t가 0보다 조금 크면 3이네? 그러니까 베타 t 이꼴 알파 t를 이꼴 3을 만족시키는 t 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됐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계속 유지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y는 t가 얘보다 살짝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 살짝 내려볼까요? 제일 큰 게 얘고 제일 작은 게 얘예요. 그럼 3 유지됩니까? 유지 안 되죠. 왜 안 되죠? 요 길이가 3인데 얘랑 얘의 길이는 당연히 3보다 뭐예요? 작죠. 둘 다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길이 값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내려가게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 다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이가 3이 될 수가 없죠. 3보다 무조건 작죠. 그러니까 t는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길이값이 3이 유지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 경계가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점이 얘죠. 이때의 y좌표죠. 이때 y좌표 뭐죠?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이 타지도록 하는 y좌표는 2분의 루트 2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보다 t값이 작아요. 작으면 계속 평행이동 관계에 의해서 3이라는 길이값이 유지가 됩니다. 맞죠? 평행이동 관계니까. 그러다가 딱 2분의 루트 2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여전히 얘랑 얘가 평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이 길이값은 3으로 유지돼요. 근데 중요한 거, 얘보다 올라갔을 때, 얘보다 올라가게 되면 얘는 여기죠. 베타 t가 여기죠. 알파 t는 얘가 되죠. 그러면 3이라는 길이값이 깨집니다. 왜냐? y는 t가 여기 있을 때 얘랑 여기서 생기는 교점과 여기서 생기는 교점 사이의 거리가 3인데 그거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3보다 뭐예요? 크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만 베타 t와 알파 t의 차이가 3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t 값의 범위 이렇게 되고, 지금 정확하게 그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니은번도 참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한번 가봅시다. 자,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똑같은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t1, t2의 차이가 2분의 1이면 곱이 3분의 1이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알파 t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좀 관찰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t가 0보다 크면 알파 t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2분의 루트 2까지는 다 왼쪽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t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야. 여기. 계속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보다 올라가면 알파 t 여기 있죠. 이해되죠? 자, t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알파 t 여기 있네요. 계속 여기 있다가 2분의 루트 2보다 커도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도 계속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딱 여기까지만 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알파 t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맞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구나. 그러면 알파 t1과 알파 t2 이게 다른 t값이죠. 근데 t값이라는 것은 y값이란 거잖아요. 다른 y값, 다른 상수함수 라인을 그렸는데 똑같은 x좌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x좌표. 그럼 당연히 여기에 존재해야죠. 왜냐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다른 t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x값, 알파 t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t값을 대입했는데 알파 t값이 똑같으려면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똑같도록 하는 그 x좌표죠. 그러니까 알파 t를 알파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알파. 그때 생기는 교점의 y좌표를 t1, t2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림이 너무 복잡한가요? 살짝 넘어가서 여기만 그릴게요. 어디만 그릴 거냐면 알파 t가 존재할 수 있는 저 범위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1이고 사인은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알파 t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여기였죠. 그래서 제가 그 동일한 알파 t1과 알파 t2를 그냥 알파라고 하면 얘가 알파고 얘가 t1이고 얘가 t2인 거죠.
그래서 t1과 t2의 차이가 뭐다?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길이값이 뭐다?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무슨 함수예요?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t1이라는 값은 사인의 2분의 파이 알파가 되고요. t2라는 값은 여기 코사인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거니까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t1과 t2의 차이가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를 뺀 거. 그러니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알파 빼기 사인의 2분의 파이 알파가 뭐다? 2분의 1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몇이다? 1이라는 것을 아니까 양변을 뭐 해볼까요? 제곱해 봅시다. 제곱. 근데 여러분 얘가 t1이고 얘가 t2죠. t2고 얘가 t1이죠. 제곱하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2배에 대해서 t1, t2를 곱한 거예요. 뭐라고?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1 빼기 2배에 대해서 t1, t2 이게 우변을 제곱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1과 t2를 곱한 게 어떻게 되냐면 얘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t1과 t2의 곱이 8분의 3이지 3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D번 보기는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과 니은만 맞으니까 몇 번? 2번 골라주셨으면 되는 거죠. 중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의 좌표평면상에 그려놓고 y는 t,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보면서 비교해가는 거. 그것만 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 보시면서 이해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문항입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삼각함수를 그릴 때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삼각함수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저번 강조와 명이기도 한데 첫 번째가 주기고 두 번째가 대칭성이었어요. 대칭성은 선대칭성도 있고 점대칭성도 있고 어쨌든 요 성질을 활용해서 무조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요 성질을 뭐 해야 된다? 요 성질을 활용해서 문항을 풀이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릴 때 근데 당연히 주기, 대칭성 따지면서 그리는데 삼각함수를 처음 보는 함수를 그릴 때 좀 키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첫 번째, 가운데 라인이 중요해요. 가운데 라인. 그러니까 어떤 함수, 사인을 그리든 코사인을 그리든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젠트를 그리든 탄젠트는 약간 예외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중심이 되는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점대칭점을 지나는 라인입니다. 점대칭점을 지나는 라인. 점대칭점을 지나는 라인. 그 라인이 어떤 삼각함수를 그릴 때 핵심이 되는 라인이에요. 알겠죠? 얘가 중요해요. 얘를 기준으로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진폭을 확인하셔야 돼요. 진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 라인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A sin X 뭐 이런 거라고 하면 가운데 라인이 X축이죠. 그런 다음에 진폭이 A죠. 여기가 A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A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플러스 C가 됐으면 가운데 라인이 Y는 C가 되고 여기가 A 플러스 C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폭은 A로 유지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라인을 확인해야 돼.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그려야 되는데 가운데 라인 그게 여기 있는 요거예요. Y축 평행이동 Y방향의 평행이동 그게 가운데 라인이 되는 거고 진폭은 앞에 곱해진 그 값이 진폭이 되는 겁니다. 그 값의 절대값이 진폭이 되는 거고 가운데 라인은 Y방향의 평행이동이 가운데 라인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삼각함수를 그릴 때도 그리고 어떤 관계를 파악할 때도 편하다. 요렇게 따져서 그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릴 때는 얘를 가야죠. 그릴 때 물론 주기도 그릴 때 표현하고 그릴 때 요거를 확인하고 얘를 활용하면서 문제를 푼다. 이해되죠? 자, 보도록 합시다. 5 이하의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5 이하래요. A, B는 5 이하의 자연수래요. 자연수. 1, 2, 3, 4, 5, 1, 2, 3, 4, 5니까 순서쌍이 25개 나오네요. 어쨌든 열린 구간 0,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A sin X 플러스 B예요. 함수 너무 쉽죠? 왜요? 가운데 라인이 뭐죠? y는 B고 저기 y축 이렇게 그리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고 얘가 2파이고 얘가 파이고 얘가 0입니다. 근데 진폭이 사인 앞에 곱해진 값이라고 했죠. A 자연수기 때문에 무조건 진폭이 A예요. 그럼 여기에 Y좌표는 A에다가 B를 더한 거죠. 여기에 Y좌표는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한 거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진폭은 A가 되는 거죠. 진폭은 A.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그래프가 직선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하죠. X는 파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집합 A는 파이, 0이네요. 집합 A는 뭐라고? 파이, 0이야. 파이, 0.
모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를 원소로 하는 그러한 집합이다. 이해되죠? 두 직선 y는 1과 y는 3이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랑 c라고 하죠. 그러니까 y는 1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집합 b라고 하고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c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B, C를 합집합한 거,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다 불러 모았더니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된다? 3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겹치는 거 빼고 가지고 있는 원소 다 모았을 때 원소의 개수 3개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교점의 개수가 뭐다? 교점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다 합치면. 근데 요거 정해져 있죠. 그럼 얘 제외하고는 교점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즉 y는 1과 y는 3과 만나는 점을 다 모았더니만 몇 개다? 2개다. 이해되죠? 2개. 단 겹치는 거 빼야 돼요. 겹치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순서상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라지 m이랑 스몰 m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하네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과 진폭 라인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라인을 1, 2, 3, 4, 5일 때 이 진폭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y는 1과 y는 3이 그려져야 되는가를 판단하면서 가면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b가 1일 때, 여러분 b가 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1이에요. 얘가 1. 그럼 y는 1이라는 라인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y는 1과 만나는 생기는 교점이 파이, 0이니까 교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겹치는 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y는 3과 요 그래프가 몇 개 만나야 돼요? 2점에서 만나야 돼요. b가 1인 경우 y는 3과 교점 몇 개? 2개여야 된다. 근데 당연히 교점 2개. 당연히 y는 1이 여기 있으니까 y는 3은 위쪽에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교점 2개려면 y는 3이 여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y는 3이 1보다는 큰 건 당연하고 a 플러스 b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a 플러스 b에서 b가 1인 상황이니까 a 플러스 1보다 1이 커야 된다. 뭐보다? 3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집합의 개수가 3개가 되죠. 그러니까 A가 2보다 큰 거니까 3, 4, 5 나오나요? A는 3, 4, 5. 여기서 3개 나옵니다. 3개. 순서상 3개 나왔네요. 오케이. 자, B가 2일 때도 가봅시다. B가 2예요. 얘가 2예요. 얘가 2면 Y는 1이라는 라인이 2보다 당연히 아래쪽에 있죠. Y는 3은 위쪽에 있죠. 근데 아래 위에 있는데 1만큼 똑같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y는 2라는 라인을 기준으로 y는 1은 1 떨어져 있고 y는 3도 1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대칭. 대칭인데 교점 개수가 2개 합해서 2개 나오려면 무조건 여기 극점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y는 1 여기 있으면 여기서 교점 2개 생기면 위쪽에서도 무조건 교점 2개 생겨요. y는 3과. 왜? y는 2랑 대칭 관계 있으니까 y는 1과 y는 3이. 그러니까 여기 2개 생기면 여기 무조건 2개 생기죠. 근데 우리 총 2개 나와야 된다고 교점. 그럼 여기랑 여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b가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무조건 1이어야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이 뭐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상 몇 개 나와요? 1개 나오죠. 맞죠? 자, b가 3인 경우 한번 가봅시다. b가 3이에요. 여기가 3이야, 3. 그러면 y는 3과 만나는 교점이 파이, 0이니까 얘랑 겹치니까 1개만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2개 더 나와야 돼요. y는 1이 여기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다. 여기서 교점 2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y는 1보다 작아야 되네. 근데 b가 3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1보다 뭐 하는구나? 작구나. 그러니까 즉 a가 뭐보다 크구나? 2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3, 4, 5. 맞죠? 순서상 몇 개? 3개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b가 이제 4인 경우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 4예요. 4. 그러면 y는 3과 y는 1이 모두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2개 합해서 몇 개 나와야 돼요? 교점? 2개 나와야 돼요. 파이, 0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럼 y는 3이 여기 있고 y는 1이 여기 있으면 되겠다. 맞죠? y는 3 여기 있고 y는 1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1과 3 사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b가 4니까 얘가 3보단 작고 1보단 크다 이렇게 되고, 그럼 a는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2 나오네요. a 값이 2 나오니까 순서상 하나 나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b가 5인 경우 가봅시다. b가 5예요. 자, b가 5라고 하면 얘가 5인 거니까 y는 1과 y는 3이 여전히 5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럼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1과 3 사이에 있으면 딱 교점 개수 2개 더 나와서 합집합 3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뭐보다 4보다 작고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a 값 3 나오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나온 거 최대값 6이고 여기는 3이고, 자, 최대값 8 나오네요. 8. 그죠? 최대값은 8이다. 여기서 더해지는 거 8. 여기서도 더해지는 거 8 나오네요. 최소값은 2랑 1을 더한 3이 되네요. 이거보다 작은 거 없죠? 순서상 중에. 자, 둘이 곱하세요 라고 하니까 24가 정답이 된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우리 삼각함수를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 가운데 라인 그리고 진폭 따져서 위아래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는 게 기본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기 그리고 가운데 라인, 진폭, 그리고 대칭성 이 네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프에서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조금 더 쉽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학년도 9월 평가원 가형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의 경우는 주기성에 대한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대칭성, 주기성, 제가 삼각함수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거 잘 따지면 생각보다 뜻만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항입니다. 자, 다층과 마이너스 2파이, 2파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gx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럼 뭐 먼저 그려야 돼요? gx를 먼저 그려야 되죠. fx는 가운데 라인이 2고 진폭이 1이에요. 근데 주기를 몰라. 그러니까 일단 gx를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fx를 그리는 것이 맞아 보인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조건 봅시다.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의 y좌표래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y좌표가 a라고 했을 때 자, x를 모은대요. fx가 a가 되도록 하는 그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상수함수로 그렸을 때 그 fx와 그 상수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다 모은 것이 gx에서 다 모은 것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네요. 만약에 f알파 어떤 x값에 대해서 f알파가 a면 무조건 g 뭐도 알파도 a여야만 하는 거네요. 맞죠? 이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참이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fx가 a가 되도록 하는 모든 x값에 대해서 g도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 실수 a는 얘네요. 얘. 그죠? 그러면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핵심은 교점이고 그러면 gx를 먼저 그려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파이, 2파이라고 하니까 y축을 좀 가운데에다가 그려볼게요. x축, 여기 y축 이렇게 하면 가운데 라인은 x축이고 진폭이 3이니까 자, 요렇게 그려봅시다. 자, 0,3 한 다음에 마이 3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요러한 그림이 되겠네요.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겠다. 얘가 3, 얘가 마이너스 3. 자, 주기가 지금 몇일까요? 주기가 12분의 2파이가 주기니까 6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기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러한 그림이네요. 6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쪽은 요렇게 가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얘가 gx예요. 그리고 fx는 뭐가 되냐면 sin kx 플러스 2니까 일단 가운데 라인은 2예요. 요거예요. 가운데 라인이 2고 1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3까지 올라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점을 찾아야 되면 fx를 그려야 되는데 fx를 그릴 수가 없어요. 왜? k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k를 모르니까 그릴 수가 없죠. 이게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진척이 안 보여. 근데 자연수 혹은 정수 조건이 있다면 뭐를 해볼 수 있냐면 경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경험적 판단이 뭐냐면 k에다가 어떤 자연수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면서 이러할 때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진전이 없으면 경험적으로 판단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행동 강령입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경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럼 k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건데 좀 똑똑하게 넣읍시다. 12를 넣읍시다. 12. 그래야지 좀 명확한 판단이 되죠. 왜냐면 주기가 똑같아지니까. k가 만약에 12라고 하면 함수가 sin 12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주기가 똑같이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여기에서 한 주기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시작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 여기가 중간 라인이 12분의 파이고 여기가 24분의 파이인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요 라인.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어디까지? 6분의 파이일 때까지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뭐다? 이게 바로 fx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교점 여기 나오네. 교점을 y좌표로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보면 잘 봐요. 요렇게 살짝 그려볼게요. 살짝 그려보면 여기 교점 하나 더 나오죠. fx. 즉 f알파가 a가 되도록 하는 그 x값에 대해서 g알파는 a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죠? 그러니까 k는 12는 탈락이네. 근데 여기서 그냥 탈락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특징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잘 봐요. 교점의 y좌표 라인 쫙 그렸는데 무조건 얘는 여기서 교점이 생기죠. 위쪽에 생기면. 맞죠? 무조건 생겨요. 무조건. 교점이 여기서. 얘의 교점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교점과. 얘가 뭐냐면 얘가 4분의 1 주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첫 번째 교점에 대해서 4분의 1 주기
대칭인 지점에서 또 교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교점을 누가 커버해야 돼? G가 커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G도 무조건 이 교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이에요? G는 이 교점에 대해서 무슨 대칭인 거? 여기 반주기. 얘는 F 얘기예요. G는 반주기 2분의 1 주기에 대해서 대칭인 점에서 교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이 교점과 이 교점이 뭐 해야 돼? 일치해야지만 무조건 G가 F의 교점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F는 4분의 1 주기에 대해서 대칭이야. G는 2분의 1 주기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그 대칭인 점이 무조건 커버가 돼야지만 F가 가지고 있는 교점을 G가 커버할 수 있어. 얘가 똑같아야 돼. 요거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F의 주기는 K분의 2파이잖아요. 얘가 뭐의 주기예요? F의 주기예요. 그럼 4분의 1 주기라는 것은 이걸 4로 나누면 2K분의 파이죠. 2K분의 파이. 즉 4분의 1 주기는 2K분의 파이고 G의 2분의 1 주기는 뭐냐면 12분의 파이예요. 맞죠? 그랬을 때 교점이 일치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가 일치하려면 잘 보세요. 4분의 1 주기가 여기가 되면 되지 않나? F의 4분의 1 주기가.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교점 생기는데 F도 4분의 1 주기 대칭이고 G도 2분의 1 주기 대칭인데 그 대칭축이 똑같으면 교점이 커버가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커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 할 때 똑같을 때 즉 2K분의 파이와 12분의 파이가 동일할 때의 K값에 대해서는 성립하네. 즉 K는 6일 때 성립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G는 6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6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맞죠? F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교점 한번 생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6분의 파이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근데 F는 4분의 1 주기에서 대칭인 교점이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G의 대칭축 있죠. 대칭축, 선대칭축. 한번 다 불러볼까요?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 다음 뭐예요? 12분의 3파이. 맞죠? 그 다음 12분의 4파이. 요런 것들과 F의 4분의 1 주기 대칭이 맞게 되면 무조건 교점이 커버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12분의 파이인 거 했어요. 이때 K값 6 나옵니다. 6분의 파이일 때도 가봅시다. 6분의 파이다. 4분의 1 주기. 2K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가 똑같을 때 K 뭐 나오죠? 3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12분의 3파이, 2K분의 파이와 12분의 3파이가 똑같을 때, 즉 4분의 파이가 똑같을 때 K 뭐 나오죠? 2 나오죠. 이것도 되네. 자, 12분의 4파이 갑시다. 2K분의 파이와 12분의 4파이, 즉 3분의 파이가 동일할 때. 이거 K가 자연수 안 나오니까 얘는 탈락. 하나 더 해봅시다. 12분의 5파이, 12분의 6파이. 계속 가보자. 12분의 5파이도 안 되죠. 자연수 안 나오잖아요. 얘도 탈락. 12분의 6파이, 즉 2분의 파이와 2K분의 파이가 똑같다. K 뭐 나오죠? 1 나오죠. 그 이후로는 K 무조건 자연수 안 나오잖아요. 그 이후로는 K 자연수 안 나오니까 K가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와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서 특징을 파악했어야 돼요. 경험적 판단에서 F라는 애는 첫 번째 나오는 얘는 올라가니까 무조건 22분의 파이와 뭐 사이에서 0 사이에서 무조건 교점 생기는데 얘는 요렇게 라인 그렸을 때 무조건 F의 4분의 1 주기 대칭점에서 교점이 나와. G는 2분의 1 주기 대칭이기도 하고 주기 대칭, 2분의 3 주기 대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G의 대칭축과 F의 대칭축이 일치하는 순간 G가 F의 모든 교점을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칭축을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판단했던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을 잘 따졌으면 판단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삼각함수에서 나왔던 가장 어려운 문항들이에요. 특히 여기 가형 21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대칭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경험적 판단으로부터 교점이 어디에 생기는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문항이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 제가 강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삼각함수는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기출문제들 쭉 보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예,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좀 진하게 다룬 그런 N제 혹은 주기와 대칭성 진하게 물어보는 N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좌 올라갈 거는 수학2 부분에 이제 미분 파트죠. 미분 파트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